자, 이번에는 윤근영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는데 현안 해설 좀 해달라고 모신 거거든요. 공무원 피격 사건 갑자기 들고 나와서 서른 전 실장 고발하고 문 대통령 책임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이 상황이 곤란하거나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는 게 북한 탈이라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로 2018년 NLL 대화록 사건 등을 보면 그렇죠. 그걸 우리는 북풍이라고 하죠. 또는 색깔론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연결시켜요.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월북 아닌데 월북이라고 맞습니다. 조작했다. 네. 이거거든요. 그 네. 조작의 책임자를 찾아라. 예. 그 끝에 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때 왜 월북이라고 판단하였는가부터.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건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진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자기가 착용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비교적 소상하게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공장장이고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뭐고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신상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가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피해자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나왔어요. SI 정보, 네, 예, 네. 군의 특수 정보. 예. 오늘 SI 정보를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온 상황에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당시의 해류입니다. 바다에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부유물을 스티로폼과 같은 부유물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냥 구명조끼만 입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4개의 연구기관에서 그 지역 조류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는 북한까지 갈 수 없다는 게 당시 결론이었어요. 만약에 실족했고, 예. 그리고 물에 떠 있는 걸 우연히 잡고, 예. 그랬다면 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어디로 방향으로 갔을까? 갈 수가 없고, 네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글로, 그렇죠. 물을 거슬러 왔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만 그까지 갔다라는 건데 4가지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즉 NLL 남방 한계선 밑에서 그 피해자분이 애초에 배가 있던 곳인데 저기를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국립해양조사원, 예.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예.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각각 예. 조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예. 표류했던 여기를 돌고 있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관측된 지점은 저 왼쪽에는 빨간 북한 영해 내에 관측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근거로 해서 탈북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보 파악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CCTV가 있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첩보를 입수해서 그 첩보가 정보가 되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게 최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현장 조사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를 근거로 해서 월북이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한기호 당시 국방위 관사고 군 출신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물때는 08시에 최고 정점에 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8시가 지나면 물의 흐름 자체가 조류가 북쪽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바뀐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 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26도라도 35시간 이상 물에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튜브 정도는 탔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은 거 아니냐. 따라서 물때, 그 다음에 구명의 입은 것, 그리고 튜브까지 준비된 것, 이렇게 봤을 때 의도적으로 봅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내용 이외에 나온 게 없어요.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네.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네. 갔다. 실족하는데 실수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실내에서는 구명조끼 안 입는데, 그리고 여기서 튜브라고 표현했는데 알고 봤더니 튜브는 아니고 부유물입니다. 몸을 거기 걸쳐서 뜰 수 있는 부유물, 그리고 조류, 그리고 월북을 의사를 밝힌 어떤 감청 자료, 네. 이 정도 종합하면은 북한으로 갈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추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뀐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팩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팩트는 그대로예요. 근데 판단만 바뀌었다는 건데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이 바뀌었다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판단이 바뀌었습니다가 없어요. 이 웃기잖아? 적어도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이거군요. 하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없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든지 그동안 못 찾은 증거가 있었다든지 당시에 놓쳤던 SI 정보가 있었다든지 해야 우리가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판단만 바뀌었다라는 거고, 오늘 해경에서도 또 해경청장이 사과 표명을 하면서 사과는 시키니까 삭혔겠죠. 그렇겠죠. 근데 해경청장의 사과는 결론적으로 한미 연합 자산을 못 믿겠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해경은 월북의 판단의 근거들, 이런 자료들을 직접 자기네들이 본 게 아니에요. 저 자료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군에서 나오고. 군에서 나와요. 군에 777 사령부라고 있어요. 37 사령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저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해경은 국방부에 가서 저런 자료들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국방부에서 준 대로만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SI 정보라는 건 한미 연합 자산에 의해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SI 정보 수준은 세계적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SI 정보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어야 문 대통령한테 가니까. 저는 이 타겟이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첩보를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게 되는 게 정보인데요. 이 SI 정보라는 것은 여러 단편들이 모여서 하나의 낱말이 되고 그 낱말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원님, 예. 좀 전에 그게 뭐 어렵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낱말이 모이면 문장이 되지. 네. 그런데 제가 예측되기로는 윤석열 정부는 이 단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단편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방금 우리 공장장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으로 연결하려면 어딘가에 잘못됐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단편일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은 국회 국방위 속기록만 봐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거 이제 공개하면 돼요. 근데 굳이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수석회의 같은 거 할 때 이 이야기가 테이블에 올라왔다면 그때 대통령의 발언 중에 꼬투리를 잡을 게 있나 없나 그걸 지금 맞습니다. 타겟을 하는 저 거예요.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당시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브리핑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 자료를 열람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결론 납니다. 너무나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우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사건을 또 이야기했어요. 오징어배 이야기. 차라 더 얘기했어요. 네. 오징어배 사건 아시죠? 모릅니다. 모르세요? 표정 보세요. 네. 거꾸로 두 사람을 북한으로 북송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사건보다 더 이전 사건인데요. 북한의 오징어잡이 배를 몰고 2명이 귀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북송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분들은 희대의 살인마들이에요. 오징어 배에서 선장이 자기를 가혹행위하고 구타를 한다 그래서 선장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쓰던 2명을 마저 죽입니다. 그 배에 있는 나머지 13명도 2명씩 불러내서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16명을 그래서. 16명을 죽이고 3명이 16명. 처음에는 선장만 이게 점점 은폐하기 위해서 나머지 선원들까지 다 2명씩 불러내가지고 죽입니다. 희대의 살인마를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하자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귀순이 아니라 도망온 거거든. 저희 정부는 귀순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치. 왜냐하면 이 자들이 16명을 죽이고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로 왔냐?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잡았던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북으로 다시 갑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이 없었어요. 물건을 팔고 고기를 팔고 자강도로 가겠다 그랬던 거예요. 북한 자강도 저 깊은 데로 가겠다라고 해서 김책이라는 도시로 갔다가 3명 중에 1명이 잡혀요. 그래서 그 2명이 다시 공해상으로 나오게 돼요. 두 번째 이 자들이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와서 우리 군에게 적발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군 해군들이 너 기순할 거야? 도망을 가요. 그래서 쫓아가서 우리 해군 특수전단 사람들이 올라가서 걔네들을 검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을 보호하자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남북한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형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자들은 배에 있는 DNA라든지 모든 증거를 다 없앴어요. 심지어 배를 페인트 칠까지 해버렸어요. 빗자국을 닦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인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수단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송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북송을 한 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에 이것도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순한 북한 동포를 북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역시 이 최종 판단을 누가 했느냐. 대통령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가 열심히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잘 안 되는 건데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등장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정권 초기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지지율도 되게 낮게 나오고 뾰족한 방법도 없고 이럴 때 저자들이 주로 하는 게 북한팔이거든요. 북한팔이에 문재인 대통령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용된 게 서해 사건, 동해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혹되지 말고 잘 보셔야 되는데 음모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있을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 근데 제가 항상 드리지만 이게 굴뚝이 없는 사건이에요. 네. 이게 그냥 가스 보일러예요. 근데도 계속 굴뚝이 있어. 그리고 연기가 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동해 사건은 당시에 언론 검색 한 번 정도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가능한 다 공개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 저희가 어지간하면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나는 진짜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가족들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이 수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분들의 고통은 그분들 고통대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하는데 그렇다고 이 정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한기호 군 출신 의원이 이거 월북 조항이 명백하다라는 취지로 다른 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 갑자기 이거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해. 브레이브.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 매체들이 받쳐주니까 2012년도에 NLL 대화록 사건 아시죠?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바뀐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 북한이라는 게 첫 번째 동이라고요. 두 번째는 정보. SI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첩보자산이라는 건 한번 공개되면 그게 복구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공개해서는 안 돼요. 왜? 북한은 그 감청 설비를 다시 다 바꿉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저자들이 방금 공장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언론을 등에 짓고. 공개 못할 거 아니까 대통령 기록물 가는 거죠. 근데 국방이 속기록만 봐도 된다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영장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죠.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 계속 이야기하면 영장 나올 수 있죠. 뭔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계속 만든다니까요. 이거 근데 밀고 나갈 힘이 크게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별게 없나 봐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네. 반전 모멘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나마 손에 진게 찾아낸 없어. 게 이거예요. 네. 이 꺼내놓은 게 이거야. 이거 한동안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정말 못된 짓입니다. 국가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마지막 말이 약한 거 아닙니까? 제가 또 곱게 자라서. 근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잘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알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갑자기 떨어졌는데 신발을 다
가지런히 놓고 조끼를 갑자기 꺼내 입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야 물이 글로 안 간대잖아.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해버리면 웬만한 사람은 30초 내에 제압할 수 있죠.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용도로. 근데 이거 흥행은 못할 거라고 보는데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분명해요. 자, 의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최근에 양산 다녀오셨잖아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 양산 사주 앞에 있는 자들 정말 참 인간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이나 여사님이 보이면 쌍욕을 합니다. 아, 밖으로 나오면 사주 앞에 마당에 보이시기라도 한다면 마당에 나오기만 해도 네, 쌍욕을 합니다. 야, 그걸 지금 한 달 넘게 듣고 계신 거 아니야? 예. 아, 씨발.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감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집 앞 마당만 나와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면 막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야,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고. 경찰이 현지서에서는 집회 불허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이걸 다시 집회를 내줘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지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 한마디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자기는 또 7월 되면은 맞아요. 이사 가거든. 욕설만 합니다. 그분들은 대통령이 보이면 집회가 아니에요. 욕설만 하는 걸 어떻게 법대로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가 괴로워야 해법을 낼 거예요. 지가 괴롭지 않은 한 상대의 감정이입해서 그 고충을 이해해서 무슨 해법을 낼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이 괴로워야죠. 아우, 괴로워.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 방향으로 다 같이 연구해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